부자들은 뉴스들 쏙쏙 뽑아 전해드립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런저예요. 김건희 차장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조금 삐그덕거리는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차관급 회의가 이번 달 30일, 31일이 예정돼 있었을 수도 있다 했다라고 깨졌다라고 네. 언급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3월 1일까지는 계속 이런 긴장과 안도가 반복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흐름에 발맞춰 가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뭐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셧다운 갖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변수들은 잘 숙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서로 어떻게 보면 잘 맞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중국은 자기의 경기가 지금 현재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야 어떻게든 빨리 미국하고 손 잡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해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안도 아니야 안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삐그덕거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회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기술주가 다행히 안정된 실적을 나타내면서 기대감을 다시 불어넣고 있는데 우리는 예상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쇼크였습니다. 여기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SK하이닉스 4분기 어닝 쇼크 함께 바라보고 계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디램 가격 하락과 낸드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여러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땐 2년 연속 사상 최대입니다. 2018년도 실적을 정리를 해보면 매출이 40조 가량, 영업이익이 20조 가량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인데 4분기가 안 좋았습니다. 4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됐는데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13%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에 4분기 실적은 기대를 밑돌았다. 연간으로 봤을 땐 좋았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작년에 끝물이 계속 좋지 않았다라는 분석으로 되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가장 쇼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한 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1분기가 제일 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주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발생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그런 수순을 밟을까요? 네, 그런 수순을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기관이 또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 기관의 열심히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없으면 주가가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야 이미 다 알려진 뉴스야라고 언제가 중요하다. 결국은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저점이 돼야 된다는 이런 가정하에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1분기가 되기만 한다면 오히려 올해 의외로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야 다시 아니야 2분기도 별로 안 좋대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조금 더 내려간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좀 중요해 보이는 이런 시점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 2분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시장은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1분기에도 일단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것을 단기 저점으로 하반기부터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삼성전자도 실적 쇼크가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도 이렇게 4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이익이 30%대 감소 발표가 됐는데
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메모리 수요 회복. 자, 1분기의 실적 저점으로 정말 실적 회복, 주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IT 업계 가운데서는 좋은 실적을 낸 게 삼성 SDS입니다. 업계 처음으로 연 매출 10조를 돌파를 했네요. 작년 4분기에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 증가했고요. 거기다 지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같이 좋았습니다. 인텔리전트 팩토리 이 부분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자 부품 업종은 물론 코스메틱, 식음료, 다양한 업종이 합쳐진 것이라고 하네요. 이 단어가. 그게 바로 매출 증가세에 기여를 크게 했고요. 클라우드, AI, 솔루션 4대 IT 전략 사업이 10조 달성하는데 크게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S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우선은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으로 보면 무조건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4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시겠습니다. 딱 하나! 그냥 삼성 SDS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 SDS가 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어떻게 보면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 세계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장기간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좋은 호자가 많이 붙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기간의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셔야 되면 21만 원에서 24만 원의 박스권의 전략을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 쇼크를 나타내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고 삼성 SDS는 좋은 실적을 내고 4분기에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나요? 저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자, 우선은 좀 선반영이 건가요?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이런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고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좀 많이 움직여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체력이 다시 들어와 준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21만 원 라인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뉴욕 증시에도요. 월가 시각에서 실적 모멘텀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IBM 등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실적 모멘텀? 하지만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증시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의향인데 어떻게 보면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실적은 그나마 잘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뭐냐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불확실성이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경기가 둔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재임 시기 바로 선거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었냐면 야 정책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정책 불확실성이 그때보다 더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실적 같은 경우도 좀 둔화가 시작이 된다는 이런 이슈가 좀 나와버리면서 좀 고민됩니다. 실제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의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인텔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2~3%대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IBM의 실적도 괜찮았는데 인텔 실적 예의주시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농업주가 크게 오릅니다. 짐 로저스가 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농업에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심을 두겠다라고 발언을 해 오늘 주식시장 시작하자마자 그게 바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상한가를 보인 종목도 있는데 그건 지금 좀 풀렸어요. 바로 아시아 종묘가 상한가 돌입 후에 조금 풀린 상황인데 지금 로저스가 어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시아 관광 산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투자한다면 돈 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농업주에서는 경농, 조비, 효성, OMB가 특징으로 묶였는데 다른 발언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어떤 힌트 얻어보셨을까요? 우선 그렇습니다. 짐 로저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번에 아난티라는 이런 종목이 엄청난 이런 이슈를 한번 회의몰아쳤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어제 같은 경우도 김재동 씨 프로에 나온다는 이슈만으로도 어제 아난티가 좋다가 오늘은 또 어떻게 됐다? 바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사실은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매번 농업주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번 나올 때마다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식량에 대한 문제가 조만간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여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미래 산업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종료나 어떻게 보면 경론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금 추이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네.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주 장기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농업 관련주들은 미래에는 분명히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짐 로저스 하며 생각나는 종목이 정말 아난티죠. 여러분, 네네. 아난티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힘이 빠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농업주도요. 아시아 종묘 상한가 이후에 지금은 17%의 상승. 벌써 많이 좀 이렇게 내려왔네요. 윗꼬리를 달고 좀 흐름이 좀 그렇죠. 힘이 빠지는 모습. 단기 이슈라는 네.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주 이렇게 오르고요. 아시아 관광산업, 중국의 환경 문제 이런 것을 키워드로 꼽았어요. 주식시장 힌트 생각해 볼 만합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